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건물이 126억 원에 팔렸는데 양도소득세 19억 원을 안 내고 있습니다. 이 돈을 빼돌렸는지 국세청이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딸 정유라 씨가 과잉 수사다 그러면서 셋째 출산 사실까지 언급했는데 이 문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그 신사동에 그 땅 위에 88년인가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고 98년도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팔았으니까 뭐 양도세를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을 안 내고 있다. 이게 뭐 우리가 너무 이제 귀에 못 치박히게 들은 미승 빌딩입니다. 미승 빌딩을 지난해 말 올해 초에 매각한다는 얘기는 이미 보도됐었어요. 근데 매각됐습니다. 126억 원에 매각됐다고 하고요. 그럼 이제 양도세가 19억 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안 내고 있어서 뭐 6개월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면탈하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중부지방국세청이 말씀하신 대로 고발했고 검찰이 정유라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이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정유라 씨는 입원 중이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둘째도 아니고 셋째. 예, 그 둘째도 못 들었는데 이제 셋째 출산을 한 거죠. 그리고 정유라 씨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이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수사가 인권 침해라면 나는 인권 유린을 당했다. 병원까지 검찰이 쳐들어오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인가요? 최순실 씨가 저 딸에게 쓴 편지에 보면 내가 이거 곧 건물 팔릴 것 같으니까 얼마가 남고 너가 얼마 가져가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옥중 편지가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편지 내용에 따르면은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아서 걱정할 거 없어. 70억 추징금 공탁이고요. 세금 내고 40억에서 50억 났는데 너에게 25억에서 30억을 주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금 내고 하면은 40억이라고 하는데 그 세금 중에는 양도소득세 19억도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따르면 정유라에게 20억, 30억을 증여세 신고 없이 주면 그것도 증여세 포탈의 문제는 발생합니다. 증여세 문제는 현재로선 거론이 되지 않는데 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19억에 대해서 체납자분에 대한 면탈행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정유라를 통해서 재산이 은닉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국세청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억 원인데 그러면 계산을 해보죠. 추징금을 한 70억 정도를 지금 내야 한단 말이에요. 뭐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벌금 200억은 따로 있는데 그럼 어떻게든 마련한다고 치고요. 자, 양도세 19억 원 지금 안 내고 있는데 낸다고 치면 얼추 3, 40억 그 편지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30억 정도? 그죠? 25억에서 30억 주려고 했다라고 하니까 세금을 빼면 25억, 30억이 이제 정유라 목으로 너가 이거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증여 보관을 했을 수도 있고요. 증여를 했다라고도 평가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중에서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대가 없이 수수한 경우에는 모녀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 것인데 그에 합당한 조세 어떤 처분이나 절차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세청으로부터 고발 조치가 되면 수사를 개시해야 됩니다. 수사를 개시해서 이 돈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은닉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휴대전화나 PC나 이런 내용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정유라 씨는 애를 셋째 출산해서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압수수색까지 하느냐인데 19억 정도 포탈하면 이거 탈루라기보다 포탈이죠. 포탈하면 이 정도는 압수수색 합니까? 조세범 처벌법상 지금 19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압수수색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처음에는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주거지에 갔더니 피혐의자인 정유라가 주거지에 없어서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서 병원을 압수수색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이 부분도 돈을 왜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까? 그 증여세 부분을 최순실 씨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만약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고 어디에 은닉되어 있다면 법률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라고 평가될 수 있어서 그럼 정유라 씨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19억 정도 되면 굉장히 일이 커진다 이 말씀이시죠. 자, 2017년에 그때 입국할 때 정유라 씨는 돈에 대해서 나는 아는 게 없다. 엄마가 다 한다. 그때 맞습니다.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고모분하고 아들분은 그 체류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모릅니다. 저는 계속 안에만 있어서 아기만 일주일에 몇 번씩 본인의 봤거든요. 변호사 비용도 포함해서 현지 체류 비용은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전혀 모릅니다. 그 아이가 현재 어떤 돈으로 생활하시는지 근데 모르세요? 네, 모릅니다.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거를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네, 저 영상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 나도 내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른다는 정유라 씨가 주장하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유라 씨가 사생활을 공개를 했습니다. 셋째를 출산했고 출산 이틀 만에 내가 수술도 했는데 네. 그 시점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수사관 2명이 입원실로 찾아왔다. 그리고 그때는 감염 위험으로 지인들도 면회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남자 네. 직원들까지 옷을 벗고 있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까지 했었고 더군다나 아이에게 젖을 먹어야 되니까 잠시만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그 요구도 무시당했고 분유를 먹기 위해서 아이만이라도 밖에 내보내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하고 여성 수사관 앞에서 이제 모유 수유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 보는 여성 앞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것도 나로서는 수치감을 느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검찰은요? 검찰 입장을 볼까요? 검찰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했었고 옷을 다 입고 나서 정유라 씨가 문을 열어줘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진행이 됐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이라든가 어떤 권한 남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에서 온 게 2년 됐는데 네. 벌써 셋째를 낳았단 말 때문에 또 네네. 네티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있는 것은 이미 국정농단 과정에서 독일에서부터 덴마크까지 추격전이 벌어질 때 알고 있었던 거죠. 구치소에 있을 때도 아이를 계속 보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남편이 신모 씨였습니다. 전 남편입니다. 2015년 12월에 결혼을 해요. 네. 그런데 그 전부터 이제 교제하는 과정에서 아마 최순실 씨는 상당히 이제 불만이었던 것 같고요. 돈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독일에 가서 신혼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신모 씨가 당시 인터뷰가 있었는데 2016년 4월에 헤어졌고 결별을 했고 자신만 귀국을 했다. 근데 상당히 이제 최순실이 자신을 못마땅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온 바가 있죠. 이게 첫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구속도 됐다가 미승빌딩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 벌써 둘째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셋째 출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벌써 이 둘째 출산이 한번 지난해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올해 이제 거의 셋째를 뭐 출산한 사생활이니까 것이고 뭐. 네, 네. 사생활인데 미승빌딩에서 그럼 그 사이에 뭐 두 번째 결혼을 또 한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이 대중의 호기심의 또 대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네. 네. 미승 빌딩 판돈 중에 9억 원으로 남양주의 아파트를 산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고는 돈이 어디서 생길 데가 그렇죠. 없으니까요. 실제로 네. 등기부등본상 부부 공동 명의로 2분의 1씩 지분씩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네, 채권 정유라 채무 씨가. 관계를 네. 봤더니 근저당권이 한 7억 상당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근저당권자가 최순실 씨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내가 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아파트를 구입할 자금을 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강남세무서에서 압류 조치를 했다라는 건 이 남양주의 아파트는 사실상 최순실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명의 수탁한 거 아니냐, 명의 신탁한 거 아니냐라고 압류 조치를 한 상황이고요. 증여세 문제도 낼 수 있고 명의 신탁의 문제가 발생하면 부실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압류가 되어 저 있고 남양주 아파트까지 최순실 저 정유라와 저 남편의 이름 반반씩 돼 있는 그 남양주 아파트까지도 압류가 됐습니까? 네, 세무서는 사실상 최 씨 소유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남편 소유 지분까지는 압류를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정유라 씨 지분에 네.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추징금이 70억 원에 네. 벌금이 200억. 물론 파기환송심 이제 네, 시작하지만은 네, 뭐 그 맞습니다. 정도 선에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은 이거 다 받아내기 위해서 또는 검찰이나 이런 데서는 다 압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최순실 씨가 이걸 다 낼 수 있는 여력은 있는지. 그게 중요한데 과연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이 얼마냐?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물음표인데 박영수 특검 당시로 돌아가 보면 최순실 씨 명의의 신고가액으로 부동산이 228억 원 정도가 네. 된다. 여기 이제 미스빌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 외에도 강원도의 땅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순실 일가 어찌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에서 그 이 아버지가 최태민 씨잖아요. 최태민 씨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세 자매가 있는데 그 네. 일가의 재산은 2,200여 원으로 그때 박영수 그래요. 특검은 뭐 추정을 제주도의 했습니다. 땅이며 뭐 네, 굉장히 이제 적지 않은 편이었는데 이게 170여 건이 넘습니다. 부동산 필지는. 네.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에 뭐 안민석 의원 등이 제기했던 해외의 은닉 재산이 얼마인가? 그 당시의 보도는요, 뭐 8천억에서 8조까지도 얘기가 됐는데 네. 전혀 이것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네, 자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